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 관련해서는 고대영 김장겸 사장이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다 실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났지만 2017년 당시에 이제 집권하자마자 그랬겠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을 모의한 문건이 딱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에 그 의원 연찬회에서인가요? 이렇게 네. 회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 우리 당에서는 사실 방송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과방위 같은데도 뭐 별 인기가 없으니 가지도 않고 네. 과학기술 전문가만 가고 해서 과학기술 쪽으로 네. 가고 하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 보면 이 방송 문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향된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이 이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당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비중 있게 그래서 이 당내 무슨 의원 연찬회 이런 데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된 다른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EBS가 뉴스 보도를 할 때는 취재하고 크로스 체크도 하고 팩트 체크도 하고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만일 그게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사실이라고 치면은 지난 6년 전에 그 적폐 수사할 때 네. 가만두었겠습니까? 네. 당시에 그것이 명백한 왜 우리 이정현 대표는 그 당시에 KBS에 전화 한 통 했다고 그래서 무슨 법 위반으로 그 나중에 유죄 판결이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세상인데 만일 그렇게 지금 MBC와 KBS 일부 보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은 그리고 그런 게 또 증거로 문건으로 있었다면은 그게 검찰에서 낱낱이 수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동관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시나 실행을 했었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으면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있었고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보고 다음에 이 문건이라는 것도 실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보니까 엉뚱한 문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작성자가 누군지도 알 네. 수도 없고 이게 대통령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고 채택이 되는지 여부는 심지어 비서관도 모르는 제가 이제 저도 홍보기획 비서관 해보는데 저 있을 때는 어디서 뭐 정체불명의 문서를 가져오면은 행정관들한테 이런 문서 괜히 만들지도 말고 쓰지도 마라. 이거 실제로 당신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중 여론 정도를 가지고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걸 실제 시행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방송 장악 문구만큼이나 철저한 것 같으면은 지금 MBC에는 김장겸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가혹한 검찰 수사와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마당에 정말 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겟을 했던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은 이게 뚜렷한 증거였다면 그만두었겠습니까? 저는 이 문서의 신빙성 자체도 좀 의심스럽고 이것이 실록 어느 누군가가 내부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변인을 거쳐서 보고됐을지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자 기자들도 이동관 후보자 80% 정도가 반대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마 이제 기자협회나 이런 사람들 여론조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도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문제가 있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의 일부에서 주장하고 학폭이라 그러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조성한 뒤에 낙인 찍고 좌표 찍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상하죠.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그 국회 문체위원회에서 우리 언론계의 민주당이 얼마나 언론 자유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 언론재갈법이죠. 징벌적 손배소. 지난해 그걸 이제 막으려고 제가 혼자 거의 분투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저한테 최영두는 어떻게 이 국민 여론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아니 국민의 95%가 가짜 뉴스는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선생님은 찬성하십니까? 물으면 아마 50%로 떨어질 겁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고 실제로 그렇게 90%가 찬성한다고 해서 밀어붙였던 그 법안이 결국에는 민주당 스스로 언론계의 거대한 반발과 국제 언론계의 그 비판 속에서 나중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이 국회의장한테 이런 악법은 제정돼서 안 된다고 국회에 표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서한까지 보냈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방통위에서 KBS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제 공영방 방송의 야권 추천 이사를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내용도 절차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통위원 중 5명인데 이 중 2명이 비어있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건 이동관 후보자를 위한 꽃길 다지기 작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방치되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이 뉴스를 읽어보니까 KBS 이사장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KBS 이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 정부 지난번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교수 한 분이 그 무슨 법인카드 하나를 규영 이사가 몇만 원인가요? 그걸 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망신 줘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보자면 이분은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가 진행되는 걸 보자면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하나 자 KBS는 지금 이제 시청료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적자 구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리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 구조 문제가 심각하죠. 또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 운영 지금 KBS를 보지 않은 국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뭐 강제로 세금처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KBS 상위 직급에는 특별한 일도 주지 않으면서 1억 연봉대자가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KBS 이사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도 해야겠지만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국민의 낸 수신료 같은 것을 정말 투명하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말 방송 발전에 기여하도록 쓰도록 하는 것도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당연히 KBS 이사장의 역할과 업무의 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청문회에서 질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